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 둘이면 몰라. 발 닦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깔끔할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로운 클래스는 단순 오락이 아닌 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나는 솔로 12기 3회 리뷰 이어서 가볼게요. 영호님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이었어요. 제가 2회 리뷰 때 사전 인터뷰 내용을 깜빡 잊고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 아니냐 그랬었거든요. 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2회 끝나고 예고 때 웃는 게 안 이쁜 여성분은 안 되나요? 이런 질문에 영호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웃는 게 예쁜 얼굴로 만들어 드리면 되죠. 응? 웃는 게 예쁜 얼굴로 만들어 드린다고? 이건 제가 낚인 거예요. 근데 제 잘못이에요. 영호님 사전 인터뷰 때 나왔으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잘못된 정보 사과드립니다. 영호님 취미가 나왔는데 참 여성 맞춤형 취미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도가 있어서 취미를 갖게 된 건지 원래부터 좋아해서 취미가 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많은 곳에 가고 싶어서 뭐 바느질 동호회 가시는 남자분도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취미가 빵지술래. 여자들도 빵 좋아하시거든요. 빵 하나 먹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좋아요. 커피를 직접 내려서 드신다. 사진 찍어주는 걸 좋아한다. 근데 사실 이건 준비된 멘트다. 아니면 여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취향을 선택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취미를 가지고 계신 남자분들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제 말은 저 세 개를 다 취미로 갖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호님은 요리도 또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 둘이면 몰라. 빵지술래, 커피 내리기, 사진 찍어주기, 요리하기. 취미가 여러 개도 아니고 딱 4개인데 다 이렇잖아요. 의심이 가는데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호님 이전회에서 자기는 표현을 잘 못한다. 그래서 모태솔로인 것 같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참 잘하시던데요. 자기소개 때도 모범 답안만 쭉쭉 뽑아내시더라고요. 내용도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너무 좋았어요. 현숙님이 영호님한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바로 질문을 하시던데요. 나이는 어느 정도까지? 그랬더니 답변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이는 상관없다. 그게 사랑 아니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서로 있는 대로 좋아해 주는 게 사랑이다. 아무래도 취미도 그렇고 워낙 성격이 꼼꼼 깔끔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취미도 그렇고 답변 내용도 그렇고 준비를 철저히 하신 거예요. 출연 전부터. 직원분들이 얼마나 밀어줬겠어요. 그리고 같이 연습해보고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러신 거예요. 자기소개나 준비된 내용을 하면 답변이 선수급인데 자기소개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굳어지시고 그래서 티가 좀 났다. 모태솔로시고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런 멘트가 서스름없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약간 낯 간지럽기도 하고요. 사랑이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쉽지 않은 멘트예요. 이 자기소개 질문에 답변하기 뭐 이런 건 사실 예상 범위가 그리 넓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습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실전이에요. 이번 첫 데이트 선택에서도 세 분한테 선택을 받으셨잖아요. 세 분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이런 서스름 없는 대화가 또 나오고 또 답변이 나올까요? 아니요. 예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우선 영호님은 표정이 매우 굳어 있어요. 딱딱해요. 얼굴 근육 풀어주는 좀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기수 중에서 얼굴 표정은 제일 경직돼 있다. 어찌 보면 영수님보다도 더 굳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데이트 상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예고 내용으로만 봐서는요. 걱정이 많이 돼요. 뭐? 네? 네? 질문?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이게 예고인데 여자분들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순자님 데이트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괜한 섣부른 실수였던 것 같다. 이건 뭐 영호님 잘못이 아니에요. 영식님 잘못이지. 아니 영식님과 하루 진하게 티키타카 데이트 하다가 영호님 만나면요.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극과 극 체험을 한 거예요. 영호님 안타까운 게 자신감이 참 많이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첫날 밖에서 술자리 할 때도 이 현숙님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못한 거예요. 어색했겠지. 그리고는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또 광수님이 노선 정리하자고. 광수님이 현숙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인상은 현숙님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오늘 저녁에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점점점. 한 번 말아먹을 수 있죠. 근데 영호님만 그랬나? 전체 분위기가 다 그랬지. 영호님 같은 분은요 5번 잘해도 6번째 말아먹으면 그 뒤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게 반대로 5번 말아먹어도 6번째 좋은 인상을 남겼다면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다 모태솔로잖아요. 어느 정도씩은 다 서툴러요.
발 닦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깔끔할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화가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잘 풀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영우님 말 그대로 여자분과의 만남에서 말아먹었어요. 그 여자분과의 만남이 어둠이 된 거라고 해볼게요. 말아먹고 그 여자분과의 만남이 어둠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다시 만나기 싫어지죠. 그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겁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겁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아먹고 어둠이 돼버렸다고 해서 어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피하게 되면요,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도 또 말아먹고 또 어둠이 돼버리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어둠이 됐다고 해서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막해요. 하지만 그 어둠을 계속 마주하다 보면요, 이 어둠 속에서도 눈의 동공이 커지면서 점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느새 하나도 안 보이던 어둠 속에서도 조금씩 사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이거 봐야 돼 그래서 볼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이 어둠 속에서 지가 알아서 동공을 키우고 적응해 나가듯이 저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둠을 피하기만 하면요, 항상 피해야만 돼요. 하지만 어둠 속에 들어갈 용기를 가지고 어둠을 맞닥뜨리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도 적응해 나갈 거예요. 눈이 어둠 속에서 알아서 동공을 키우면서 적응해 나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 눈처럼 적응해 나갈 거예요.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도 이 리뷰 영상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영호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말아먹었다 해도 그 어둠을 피하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영호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이 되셨다면 용기 내셔서 댓글도 하나 적어주세요. 사실 저도 구독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심이에요. 영호님 주변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 영호님께 공유해 주세요. 분명 영호님 이 영상 보시면 힘을 얻으실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적응을 하게 되면 뭐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이성을 만나다 보면 말아먹을 때도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말아먹고 나서 그분과의 만남이 어둠이 돼버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괜찮아요. 또 말아먹어도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한 번 말아먹은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예요. 말아먹어도 금세 회복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에서 어색했다고, 그래서 망쳤다고, 어둠이 됐다고 자꾸 피하면요, 항상 밝음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밝음의 공간은 줄어들게 돼요. 결국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발 디딜 곳도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아먹었다고 해도 그분을 피하지 마시고 또 만나세요. 누구나 이성을 만나면요, 말아먹기도 해요. 누구나 이성을 만나면 다 재밌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색할 때도 있고 말아먹기도 하거든요. 영호님을 응원합니다. 영호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